5월 셋째 주간입니다. 내일은 5.18,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이죠. 1979년도에 제가 고3이었습니다. 10월 달에 박정희가 죽고 마치 이 세상에 큰 변화라도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잔뜩 갖고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80학번이죠. 대학의 휴교령이 떨어지고, 사실 왜 그런지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81년도부터 이제 대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세대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세간에는 알려지기는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진들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진상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누가 했냐 하면, 실제로 광주의 사건을 겪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81년도부터. 그러면서 대학가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광주의 이야기는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고 경험했던 학생들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군사 정권은 꾸준히 이 광주의 사건을 광주 사태라고 부르면서, 그것도 빨갱이들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난 그 폭동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꾸며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 정권에게는 이 광주의 이야기가 굉장히 아프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대통령이나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혹은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뽑아서 하는, 뽑은 사람들이 대표로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민주주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본가들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시민혁명이 아니고 자본혁명이죠. 자본가들이 귀족들이 누리던 그런 특권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자기네들이 누리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귀족과 왕족을 정치권에서 밀어내는 듯 하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은 거죠. 이게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프랑스 혁명의 실체인 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계속 그렇게 자본가들이 물론 뒤에 있긴 했지만 민주적인 형태로 권력이 이양되어 왔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결정적인 사건을 만든 배경, 현재의 국가들이, 서구의 국가들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정치에 골몰하는 국가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왕조들이 존재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 들어서면서 조금 다른 형태로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이 전쟁의 결과는 뭐냐 하면 정치에 군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전쟁 영웅이 거의 대부분 다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프랑스도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다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영웅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의미 없는 전쟁에서 자기네들 땅을 뺏고 빼앗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오래된 해묵은, 쾌쾌 묵은 전쟁의 결과로 결국 누가 권력을 쥐게 되냐 하면 군인들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여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실은 왕조 시대라는 것이, 왕조를 무너뜨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군인, 장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비루하고 천박한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 정치하는 세력이 군인이기 때문이에요.
군인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어져 왔고 모든 제도의 중심에 군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군인은 정치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군인도 엘리트일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군인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순한 기계와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조직이. 오로지 충성하고 맹종하는 것을 목표로 키워진 게 군대잖아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서 명령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도 바티칸이 자기네들 군인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에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종교가 또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잖아요. 그 절대적인 복종이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정책이라든가 뭔가 생각들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모색해가는 그런 애들이 아니고, 이 군인들은 자기네들 대가리에 들어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것을 따르게끔 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국가관이나 애국심이라는 게 이런 것이 개판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절대적인 충성심을 강조한단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해. 그런데 절대적인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하는 일이 옳아야 하죠. 올바른 일이라야 절대적인 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게 종교입니다. 신의 뜻이니까, 신의 명령이니까 여기는 의의를 달 수가 없어, 인간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주도를 하든 군대가 주도를 하든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논의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네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식민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국주의였던 서구가 마찬가지로, 뭐 나폴레옹도 그랬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드골이라고 하는 이 또 너절한 애가 또 정권을 잡았고, 영국도 그렇고, 다 이렇게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결국은 그 단순 무식함이 당연한 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단순 무식함에 이해를 달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애국심이 됐고, 그것이 국가관이 됐고, 그게 국민의 도리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더러 역사적으로 군인이 아닌 세력이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긴 해요. 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지만 동학이 대표적인 예죠. 동학은 민초들이 스스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농민들의 세상, 민초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민중혁명인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도 권력가들이 고춧가루를 치는 거예요. 뭐 전봉준이라든가 김계남을 부를 때 장군이라는 호칭을 써서 부릅니다. 녹두 장군이라고 부르죠. 군인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전봉준은 그냥 그 팀을 이끌었던 리더일 뿐이지 군대 조직의 장군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학혁명의 민초들의 혁명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추대하여 이렇게 지도자가 되긴 하지만 그게 군대적인 절대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도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역사를 쓰거나 이 정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종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여전히 왕조 시대에 군인 중심에, 힘 중심에, 총 중심에, 무기의 무력 중심으로 이해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민초들의 중심으로 민중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없어 왔고 성공한 사례도 없고 아직 제대로 시도해보지도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시도했던 게 동학이란 말이죠. 동학혁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면 민중들이 일어난 거예요. 의병들도 그런 거잖아요. 일어나면 꼭 거기다가 무슨 양반 하나를 의병장으로 세우거나 뭐를 해서 그냥 군대에 조직화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그것이 힘이 되고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든 뭔가 이권을 얻으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깡패 새끼들도 오야붕이니 뭐
두목이니 하는 말을 써가면서 권력 중심으로 묶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식민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무력이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동조하고 제국주의의 명령에 충실한 군바리들을 만들어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식민 통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주 군관 출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영웅이 됐지만 이 대가리 속은 여전히 왜군인 거예요. 뭐 백가들 출신들 장군도 그랬고 남로당 군측 발갱이었던 박정희도 그렇고 다 이 머릿속에는 오로지 명령에 충실하는 그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냐? 거기에 승복하는 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관학교에 대통령반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관학교 출신이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페인도 그랬습니다. 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사관학교 출신들이 엘리트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엘리트일까? 걔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교육을 받아서 엘리트입니까? 한때 말이죠. 장교 출신들을 우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인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때도 이해 못했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장교 출신이 왜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되냐는 거죠. 전쟁에서 전투에서 지휘하는 지휘력을 배웠는데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까? 군대의 리더십과 보통 세상의 정치권 혹은 경제에서의 리더십은 달라요. 일방적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서 따르게 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취합해서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것들이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하고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리더십이지 돌격 앞으로 하고 앞으로 맨 먼저 뛰어가는 그 또라이 정신이 리더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또라이 정신이 리더십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또라이 정신으로 성공한 그 성공 신화들을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리더십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수 사람들이 그걸 리더십으로 알고 있죠. 가장 민주적인 선거가 사실은 옛날에는 반장 선거였어요. 애들이 무기명으로 뽑으니까 자기 반장을.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뭐가 작동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가 학교에서는 반장들이 많이 되죠. 아니면 싸움 잘하는 애가 반장이 되기도 해요. 뭔가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남보다 뛰어남을 의미하는데 그 뛰어난 것이 개인적인 뛰어남을 의미한단 말이죠. 공부 잘한다고 애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주먹질 하는 놈은 더군다나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개또라이들이고. 근데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리더로 지도자도 이거를 리더십이라고 계속해서 주입받으면서 커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커왔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치적 리더에게 원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신발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의견들을 취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 나가는 것을 잘 못 기다립니다. 지루해하고. 그만큼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정권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당화하려고 하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꾸준히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세뇌해 오는 겁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적을 만드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싸워야 할 상대가 있으니까 우리는 뭉쳐야 해. 아주 단순 무식한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엘리트가 아니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각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과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 단순 무식한 또라이 새끼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게 뭐냐 하면 군인이 힘으로 무력을 가지고 무법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생각이 법이었다면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이거를 무기화하는 것, 이게 바로 법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죠. 검사, 판사, 변호사. 그래서 지금은 법관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정치로 입문을 합니다. 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쥐쭈물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법에서 도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정말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뭔가 구멍이 뚫려 있고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야바위가 통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돈벌이도 하고 권력도 장악하는 거예요. 사실 법 없이 산다는 말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웃과 더불어서 정말 내 이웃이 하늘인 것처럼 내 이웃이 내가 믿는 신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아간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은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법을 강조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이고 실제로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권력가들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동학의 인내천이라는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상이 이제까지 무력으로 권력을 잡았거나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서 법으로 권력을 잡아왔던 이 천박하고 무지한 정치 형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정말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민초들이 뭐 자기네들 생각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에 인내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신분과 계급이 없는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